자, 24번째 질문입니다. 세계화의 보편적인 결과 중에 하나는, 자, 원어브 뒤에는 복수명사형 나와 있는 게 기본 세트죠. 전치사 명사가 한 번 더 붙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 덩어리인데, 이 중에 주어는 이 원, 하나는 이걸로 잡아주시고요. 세계화의 보편적 결과 중 하나는 이다, 무엇이다. 여기가 동사고, 여기 소비주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이 하나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쉼표하고 defined라고 과거 분사가 나와 있죠. 여기를 동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과거 분사로 보시고 정의되는 소비주의입니다. 규정되는 소비주의입니다. 무엇에 의하여 정의되는 거냐? 증가하는 수요에 의하여 정의되는 소비주의입니다. demand 뒤에 for가 있죠. 뭐에 대한 수요냐? demand는 이 for라는 전치사는 굉장히 친합니다. 무엇에 대한 수요 이렇게 보시고요. 높은 소비죠. 높은 소비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에 의하여 정의됩니다.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의 높은 소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of라는 전치사 이하는 consumption이라고 하는 소비라는 명사에 물려있는 것이고요. 세계화가 진행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다? 소비주의가 나온다. 근데 이 소비주의는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려고 하는 어떤 그 수요가 높은 걸로 규정되는 그 소비주의라는 거죠. 그럼 핵심 단어는 무엇이다? 세계화가 일어나면은 어떻다? 소비주의가 발달한다 이거죠. 두 번째 문장도 소비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소비주의는 주어 영향을 끼칩니다. 관광객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끊어주시고요. by ing가 나왔죠. 자, by ing 뭐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들을 곧 관광객들을 노출시킴으로써 어디에다 노출시키냐? 태도에다가 노출시킵니다. 어떤 태도냐? 소비지향적 사회의 태도에 그들을 노출시킴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오리엔티드를 지향적인이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소비지향적 사회. 예. 그 다음에 with라는 전치사 앞에서 끊어주시고요. 이후에 나오는 설명은 여기 소비지향적 사회에 대한 이 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의 현대적이며 도시적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소비지향적 사회, 그리고 기대가 있는 소비지향적 사회죠. 어떤 기대가 있냐? 높은 서비스 수준의 기대가 있는, 그러니까 with라는 전치사를 다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with 전치사에다가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이죠. 그 다음에 이해가 있는 사회죠. 3번. 1, 2, 3번 다 with라는 전치사 같이 쓰고 있는 사회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이해가 있냐? 모든 것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그 이해가 있는 소비자형 사회에 대한 그 태도를 그들에게 노출시킴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소비주의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장. 종종 믿어집니다. 자, 이 believe라는 동사가 이제 수동으로 나올 때는 거의 이 패턴입니다. 종종 믿어집니다. that 이하라고 믿어집니다. 속사 대시니까 그럼 믿어지는 내용이 집중하면 되겠죠. 소비주의는 해롭다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발생시킵니다. 동사 1번, 동사 2번.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서치 에즈 앞에서 끊어주시고요. 뭐와 같은 환경적 사회적 문제냐? 교통체증과 같은, 그 다음에 붐비는 것, 그 다음에 긴 줄이죠. 어디에서의 긴 줄이냐? 이 어트랙션은 관광 명소, 박물관, 그리고 식당에서의 긴 줄이죠. 여기 이제 전치사 명사형 여기는 롱라인에 대한 수식이죠. 여기와 같은 그런 사회적 그리고 환경 문제를 발생시킨다 라고 믿어집니다. 자, 소비주의, 세계화가 가져온 소비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2번 문장까지는 그렇게 부정적인 내용이 없었는데 3번 문장에 들어가면서는 어때요, 내용이? 약간 부정적인 어떤 견해가 나오죠. 부정적 견해. 관광주의에 대한, 소비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입장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4번 들어가서요. 예를 들면, 자, 여기가 이제 예시죠. 근데 앞에 우리가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예시도 좋은 예시일 수는 없습니다. 관광주의, 소비주의가 가져온 관광지에서의 부정적인 사례를 지금 드는 거예요. 전치사 명사를 가로하시고요. 베니스에서의 관광객들의 압도적인 도착은 얼라이벌이 주어입니다. 얼라이벌이 지금 명사로 보시고요. have produced, 생산해 왔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부정적인 환경적 사회적인 영향을 생산해 왔습니다. 자, 부정적이죠. 베니스는 주 동사 잡아주시고요. 본질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누구로 꽉 차 있냐? 관광객들로 꽉 차 있습니다. be full of는 한 덩어리로 봐주세요. 뭐뭐로 가득 차 있다라는 관용 표현으로 보시고요. be filled with 이거랑 be full of 얘네 둘은 뭐뭐로 가득 차 있다라는 관용 표현이니까 암기를 한번 해두시고요. 자, 베니스는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다. 이제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자, 관광객들의 침입은 이제 어디에 침입이냐? 성 마크 바실리카. 여기는 이제 바실리카 대성당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지 중에 하나를 사례로 또 드는 거예요. 바실리카 성당의 관광객들의 침입은 야기해 왔습니다. 심각한 손상을 야기해 왔습니다. 어디에다가 심각한 손상을 야기했냐? 전치사 명사죠. 프레스코. 프레스코는 이제 그림 양식 얘기하는 겁니다. 프레스코 화에다가 심각한 손상을 야기했대요. 띠로 앞에서 전치사니까 끊어주시고요. 뭘 통해서 프레스코 화에 손상을 야기했냐? 습도 혹은 습기죠. 누구의 습기냐? 관광객들이 숨쉬는 것에 습도 혹은 습기를 통해 프레스코 화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했대요. 사람이 들숨 날숨 내쉬면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잖아요. 이제 이게 프레스코 화에 손상을 야기한대요. 그러면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방문했다는 얘기이겠습니까? 바실리카 성당 사례도 부정적이죠. 또한 바닥에 있는 돌은 주어죠. worn away 할 때 worn away의 원형은 wear away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wear가 입다라는 뜻도 있지만 닳다라는 뜻도 있어요. 닳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have pp에다가 비동사의 또 과거분사 pp 형태죠. 그래서 닳아 없어지게 되다. 수동으로 지금 보시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현재 완료와 수동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동사부로 보시고요. 무엇에 의하여 닳아 없어졌냐? 방문객의 스트림은 조류나 흐름이죠. 방문객의 흐름에 의해서, 그러니까 방문객이 끊임없이 계속 들고 나가는 이런 흐름에 의해서 바닥에 있는 돌들이 닳아 없어진다는 거죠. 또 부정적인 사례죠. 6번에 이제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자, 부정적인 사례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지문, 이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턴을 할 것이다. 바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는 주어 잡아주시고 종종 be accepted, 받아들여집니다. 동사인데 수동이죠. 관광객들에 의하여 종종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seen as 뭐뭐로서 보여줍니다. 이 비동사 같이 쓰는 겁니다. 비동사, 그 다음에 과거분사, 비동사, 과거분사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엇으로 보여주냐?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의 경험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정적인 사례들을 막 열거했지만 이거 어떻다? 그래도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관광 소비는 주어 반드시 뭐뭐는 아닙니다. 부분 부정입니다. 반드시 문화를 반드시 파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다고 무조건 파괴하는 쪽으로만 우리가 봐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높은 관광 소비는 주어고요. 만들어냅니다. 높은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뭐에 대한 수요냐? 제가 디맨드 뒤에 for 친하다 그랬죠? 뭐에 대한 수요냐? 문화적 보존과 보호에 대한 높은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들락거리고 점점점 손상되고 이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손상되고 이게 볼 게 없다라고 하니까 어떨까요? 관광지에서는 많이 벌어들인 관광 수입을 통해서 다시금 그걸 보존하고 보호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겠죠. 관광 소비는 주어 잡아주시고요.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지역 전통에 그리고 진정성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자, 쉼표에서 끊어주시고요. 촉진시킵니다. 동사가 또 나왔죠. 1번 동사, 2번 동사 잡아주시고요. 문화적 인식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병렬, 마지막 병렬이죠.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동사.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가치와 권력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 원은 불특정한 한 사람 얘기하는 거여서 굳이 해석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알아야 합니다. 여기가 동사고요. 문화의 어떠한 요소가 이게 주어고요. 의문사가 껴있는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 전치사, 명사 1번, 그 다음에 명사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화의 어떠한 요소가 판매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관광 소비의 대상인지, 오직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보존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의문사 있죠? 의문사 있는 것들이 알아야 되는 이 세 가지가 되겠죠. 자, 7번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자, 이 글은 약간 여러분들 이제 분석을 하실 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세계화가 소비주의를 이제 부추긴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소재는 소비주의죠. 소비주의. 자, 그 다음에 소비주의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금 설명을 했는데, 부정적 영향에 대한 얘기를 했죠. 2번, 3번 들어가면서. 그리고 4번 문장에 예시가 나왔죠. 근데 이 예시가 어디까지냐? 5번 문장까지. 부정적인 사례를 낳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소비주의가 해롭다, 안 좋다라는 부정적인 사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6번에서 그러나 라면서 전환을 한번 시도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요소고, 꼭 그게 파괴하는 쪽으로 갈 필요는 없다. 곧 보존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또 낳는다라는 얘기를 해서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7번에서 마지막에서는 종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관광에 있어서, 관광 소비에 있어서 판매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구별해야 됩니다. 라는 게 글의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주제 문장은 7번 문장을 주제 문장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